여러분, 제가 지난주 응급실에서 만난 박할아버지 이야기부터 들려드릴게요. 72살이신 이분은 아침 6시에 평소처럼 산책을 나가셨대요. 그런데 집에 돌아오시더니 부인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보, 오늘 좀 이상해. 다리가 좀 후들거리네. 부인이 병원 가자고 했지만 박할아버지는 괜찮아. 조금만 쉬면 나아질 거야. 하셨대요. 그리고 2시간 후에 화장실에 가시다가 쓰러지셨습니다. 뇌경색이었어요. 제가 이 할아버지를 응급실에서 봤을 때 제일 먼저 들은 말이 뭔지 아세요? 부인이 눈물을 흘리며 하신 말씀이에요. 선생님, 조금만 일찍 왔으면 제가 그때 강하게 말했어야 했는데, 여러분, 이게 남의 이야기 같으세요? 아닙니다. 제가 응급실에서 일하면서 느낀 건 이런 상황이 정말 흔하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분들이 뇌졸중 증상이 왔을 때 좀 쉬면 나아지겠지 하시거든요. 근데 그 좀이라는 시간 동안 여러분의 뇌세포는 매 분마다 200만 개씩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께 꼭 알려드릴 게 2가지 있어요. 하나는 뇌졸중이 오기 전에 우리 몸이 보내는 전조 증상을 집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간단한 자가 체크 방법이에요. 또 하나는 의사들도 매일 먹는 뇌졸중 예방 음식들입니다. 이 2가지만 알아도 여러분은 뇌졸중으로부터 여러분 자신과 가족을 지킬 수 있어요. 혹시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몸이 신호를 보내고 있을 수 있다는 거 아세요? 예를 들면요, 갑자기 젓가락질이 서툴러지거나 TV 리모컨 버튼이 자꾸 헛나가거나 문자 보내려고 하는데 글자가 생각이 안 나거나요. 아, 그냥 오늘 컨디션이 안 좋나 보다. 이렇게 넘기시죠. 아니면 이런 경험 있으세요? 평소에 잘 다니던 길인데 갑자기 어디로 가야 할지 헷갈리거나 냉장고 앞에 섰는데 뭘 꺼내려고 했는지 기억이 안 나거나요? 대부분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웃어넘기세요? 그런데 정말 그게 다일까요? 제가 오늘 충격적인 사실 하나 말씀드릴게요. 뇌졸중 환자분들이 쓰러지기 전 한 달 동안 겪었던 증상들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적 있으신지 한번 체크해 보세요. 첫 번째, 자다가 깰 때 한쪽 팔이 유난히 저린 적 있으세요? 2번째, 양치할 때 칫솔을 손에서 자꾸 놓치시나요? 3번째, 국물 드실 때 자기도 모르게 흘리는 일이 부쩍 잦아지셨나요? 에이, 그런 거야. 다들 그러지. 뭐,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의 뇌혈관이 여러분한테 보내는 마지막 SOS 신호일 수 있거든요. 실제로 부산에 사시는 75살 이철수 어르신께서 겪으신 일을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평소에 정말 건강하셨어요. 매일 아침 동네 뒷산도 오르시고 친구분들하고 운동도 하시고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평소처럼 산을 오르시는데 갑자기 눈앞이 핑 돌면서 심한 현기증이 온 거예요. 한쪽 다리에 힘이 쭉 빠지면서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하셨대요. 옆에 계시던 등산 동료분이 재빨리 알아채고 바로 병원으로 모셨죠. 검사 결과를 들으시고는 정말 깜짝 놀라셨대요. 뇌혈관이 70%나 좁아져 있었던 거예요. 담당 의사 선생님이 그러셨대요. 며칠만 늦었어도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발견한 게 천만다행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뭐였을까요? 이 어르신이 위기를 넘기셨다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어떤 선택을 하셨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분은 퇴원하시고 나서 식습관을 완전히 바꾸셨거든요. 그것도 은퇴하신 분들이 쉽게 따라 할 수 있고 돈도 별로 안 드는 방법으로요. 제가 32년 동안 환자분들을 돌보면서 정말 많이 들었던 질문이 있어요. 선생님, 저는 건강하게 먹었는데 왜 뇌경색이 왔을까요? 약 말고 뇌졸중을 막을 방법은 정말 없나요? 이런 질문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대답은 있습니다. 예요. 그것도 아주 확실하게요. 그리고 그 해답이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특별한 곳에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매일 지나치는 마트 채소 코너, 반찬 가게, 동네 시장에 다 있어요. 아주 평범한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전 세계 의학 연구에서 뇌졸중 예방 효과가 확실하게 입증된, 그러면서도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음식들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한국과 유럽의 심장 전문의들이 6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매일 드시라고 강력히 권하는 것들이거든요. 어쩌면 이 음식들 중 하나는 지금 여러분 냉장고에 들어 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집에서 누구나 할 수 있는
뇌졸중 전조 증상자가 체크 방법도 함께 알려드릴 거예요. 병원 가기 전에 스스로 위험 신호를 미리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이죠. 그런데 여기서 좋은 소식 하나 더 드릴게요. 식단 전체를 뒤집을 필요 없습니다. 아이고, 이것도 못 먹고 저것도 못 먹고 그러면 뭘 먹고 살아요? 이러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매일 밥상에 이 음식들 몇 가지만 추가하시면 돼요. 그럼 여러분은 100세까지 정신 맑게 누구한테도 짐 안 되고 건강하게 사실 수 있어요. 그런데 본격적으로 음식 이야기를 하기 전에요. 잠깐만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뇌졸중이 정확히 뭔지, 왜 그렇게 무서운 건지 알아야 이 음식들이 왜 중요한지 확실히 이해되거든요. 간단히 말하면 뇌졸중은 뇌로 가는 혈류가 막히거나 터지는 겁니다. 우리 몸의 사령탑인 뇌가 산소와 영양분을 못 받아서 세포가 서서히 죽어가는 거죠. 마치 휴대폰 배터리가 나가면 꺼지는 것처럼요. 뇌졸중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뇌경색이에요. 낡은 수도관에 녹물이 끼듯이 혈관이 막히는 거예요. 다른 하나는 뇌출혈이고 약해진 혈관이 터져버리는 겁니다. 둘 다 정말 위험합니다. 그런데 가장 무서운 점이 뭔지 아세요? 그 속도가 믿을 수 없을 만큼 빠르다는 겁니다. 단 1분 만에 200만 개 이상의 뇌세포가 영원히 사라져요. 한번 죽은 뇌세포는 절대 되살아나지 않습니다. 제가 의사로 일하면서 정말 가슴 아픈 장면을 너무 많이 봤어요. 어제까지 손주들과 웃으며 밥 먹던 할아버지가 몇 시간 만에 침대에 누워 몸이 굳어버리고 입이 한쪽으로 돌아가서 말 한마디 못하는 경우요. 어떤 분은 눈을 떴을 때 바로 옆에 있는 딸을 보고도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세요. 자기가 어디에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저를 가장 괴롭게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이 비극의 대부분을 막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식습관을 아주 조금만 바꿨더라면 말이죠. 하지만 발견했을 때는 이미 늦어버린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이야기를 여러분께 꼭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가장 다행인 건 뭔지 아세요? 오늘부터 시작한다면 우리는 뇌졸중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먼저 소개할 음식은 여러분 냉장고에 아마 10중 8구 들어있을 거예요. 바로 양파입니다. 에이, 양파요, 그거 누가 모르나요? 이러실 수도 있는데요. 잠깐만요. 양파 드시긴 드시는데 이 안에 숨겨진 놀라운 치유력을 제대로 아는 분은 많지 않거든요. 양파에는 케르세틴이라는 아주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들어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 혈관 속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천연 청소부예요. 진공 청소기 같은 거죠. 케르세틴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뭔지 아세요? 혈관 벽에 쌓인 나쁜 콜레스테롤을 줄이고 혈전, 그러니까 피떡이 생기는 걸 막아주는 겁니다. 혈전이 커지기 전에 미리 녹여서 없애버리는 거죠. 대단하죠? 또 하나 더 있어요. 양파는 혈소판이 서로 뭉치는 걸 억제해줍니다. 혈소판이 왜 뭉치면 안 되냐고요? 뭉치면 혈관을 막는 덩어리가 되거든요. 양파를 매일 드시면 혈액이 끈적끈적하지 않고 맑게 흘러요. 그럼 뇌와 심장에 산소가 잘 공급되는 거죠. 그 결과 뇌졸중과 심근경색 위험이 크게 낮아집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양파에는 유황화 합물도 풍부해요. 이 성분은 혈관을 부드럽게 만들고 혈압을 낮춰주거든요. 혈압이 안정되면 혈관이 터질 위험도 줄어들잖아요. 일석이조입니다. 그런데 혹시 양파 매운 거 싫은데요? 냄새 나잖아요. 이러시는 분 계세요. 걱정 마세요. 양파를 살짝 익히면 단맛이 나면서도 영양소는 거의 그대로 남아 있어요. 된장국에 넣어도 좋고 샐러드에 물에 담갔다가 넣어도 좋아요. 실제 사례 하나 말씀드릴게요. 올해 70살이신 박순자 할머니가 계세요. 이분은 과거에 가벼운 협심증을 앓으셨거든요. 퇴원하신 후에 제가 알려드린 대로 매일 저녁 양파 반 개를 샐러드나 무침으로 드셨어요. 물론 걷기 운동이랑 저염식도 함께 하셨고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건강이 눈에 띄게 좋아지셨어요. 1년 후에 병원에서 혈관 검사를 받으셨는데 결과가 완전히 정상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기쁜 소식은 단 한 번도 흉통이 재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꾸준함의 힘입니다. 음식이 약이 되고 습관이 생명을 지키는 기적을 만들어낸 거죠. 자, 두 번째 음식 나갑니다. 바로 토마토입니다. 토마토도 흔하잖아요. 맞아요, 흔해요. 그런데 그게 또 좋은 거예요.
비싸고 구하기 어려운 게 아니라 마트에서 쉽게 살 수 있거든요. 토마토는 서양에서 예로부터 천연혈관 청소제라고 불렸습니다. 이게 단순한 비유가 아니에요. 실제로 우리 몸의 혈관이 늙고 딱딱해지는 걸 근본적으로 늦춰주거든요. 그 비밀이 뭐냐면 라이코펜이라는 성분이에요. 토마토를 빨갛게 만드는 색소가 바로 이 라이코펜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우리 혈관벽을 보호하는 아주 강력한 항산화제입니다. 라이코펜이 하는 일을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혈관벽에 나쁜 콜레스테롤이 쌓이잖아요. 그게 산화되면 혈관벽에 들러붙어서 혈관을 좁게 만들어요. 라이코펜이 바로 이 산화를 막아주는 겁니다. 혈관을 넓게 유지시켜주는 거죠. 또 하나 더 있어요. 토마토는 칼륨이 풍부합니다. 칼륨이 왜 중요하냐고요? 우리 몸에 나트륨을 배출시켜 주거든요. 나트륨이 많으면 혈압이 올라가는데 칼륨이 이걸 조절해 주는 거예요. 그럼 혈압이 안정되고 뇌혈관이 터질 위험이 현저히 줄어듭니다. 혹시 토마토 가끔 먹는데 별 효과 못 느끼겠는데요? 이러시는 분 계세요. 이해해요. 왜냐하면 토마토는 두통약처럼 즉각적인 효과를 보여주는 게 아니거든요. 토마토는 마치 우리 집을 조용히 지키는 경비 아저씨 같아요. 평소에는 그 존재를 못 느끼잖아요. 그런데 도둑이 침입하려고 할 때 가장 앞에서 든든하게 막아주는 겁니다. 토마토도 그래요. 질병이라는 도둑이 우리 몸에 침입하려 할 때 조용히, 그런데 아주 강력하게 막아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팁 하나 드릴게요. 토마토는 생으로 먹어도 좋지만 익혀 먹으면 라이코펜 흡수율이 3배 이상 높아집니다. 토마토 스프나 토마토 소스로 드시는 게 가장 좋아요. 신맛이 부담스러우시면 꿀을 조금 넣으셔도 돼요. 자, 세 번째 음식입니다. 이건 좀 작은데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있어요. 바로 호두예요. 여러분, 호두 생김새 보셨죠? 뇌를 닮았잖아요. 재미있는 건 생김새만 닮은 게 아니라 실제로 뇌 건강에 엄청난 도움을 준다는 겁니다. 호두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아주 풍부해요. 이게 우리 몸에서 뭘 하냐면 3가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들어보세요. 첫째, 끈적끈적한 혈액을 맑게 만들어서 혈액순환을 도와줍니다. 둘째, 혈관벽에 염증이 생기는 걸 막아줍니다. 셋째, 혈전, 그러니까 피떡이 생기는 걸 억제합니다. 이 3가지가 바로 뇌졸중 예방의 핵심 열쇠예요. 대단하죠?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호두에는 비타민 E랑 폴리페놀 또 들어있어요. 이 성분들은 우리 혈관을 녹슬지 않게 보호해줍니다.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몸의 혈관도 쇠파이프처럼 시간이 지나면 녹슬고 약해지거든요. 이 녹이 바로 활성산소로 인한 노화와 손상이에요. 호두의 항산화 물질은 바로 이 녹을 제거하고 혈관 벽을 코팅해서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60세 이후에 떨어지기 쉬운 기억력을 보호하고 개선하는 데도 큰 도움이 돼요. 그래서 제가 어르신들한테 꼭 드시라고 권하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먹어야 하냐고요? 매일 아침 호두 5알만 드셔도 충분합니다. 우유나 두유에 갈아 마셔도 좋고 죽에 넣어 드셔도 좋아요. 간식으로 그냥 드셔도 괜찮고요. 네 번째 음식 나갑니다. 이건 마시는 겁니다. 바로 녹차예요. 녹차는 우리 조상들이 오래전부터 건강 음료로 마셔온 전통차예요. 그냥 차 아니에요? 아닙니다. 현대 과학이 밝혀낸 녹차의 혈관 보호 효과는 정말 놀라워요. 녹차는 카테킨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들어 있습니다. 이 카테킨이 뭘 하냐면은 혈관 속에 떠다니는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줘요. 그리고 혈당도 안정시켜요. 또 혈액이 몸 구석구석까지 원활하게 흐르도록 도와줍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뇌로 가는 미세 혈관들이 막히거나 터질 위험이 현저히 줄어들죠. 좋은 일만 생기는 겁니다. 또 하나 더 있어요. 녹차는 혈압을 자연스럽게 낮춰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매일 녹차 2~3잔만 마셔도 혈압이 안정되고 혈관이 이완돼요. 특히 고혈압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마시면 좋을까요? 뜨겁게 우려내서 물처럼 매일 마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쓴맛이 부담스러우시면 미지근하게 식혀서 드시거나 레몬을 조금 넣으셔도 좋아요.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어요. 녹차에 카페인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카페인이 걱정되시면 오후 3시 이전에만 드시면 됩니다. 그럼 잠자는데 지장 없어요. 자, 마지막 5번째 음식입니다. 이건 바다에서 나는 거예요. 바로 미역이에요. 미역이요, 미역국 말씀하시는 거죠? 맞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생일 때마다 미역국을 먹잖아요. 미역이 산모랑 아기 건강에 좋은 건 다들 아는데 혈관 건강에도 엄청난 도움을 준다는 건 잘 모르세요. 미역에는 알긴산이랑 푸코이단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름이 좀 어렵죠. 그런데 하는 일은 간단해요. 우리 몸속 나트륨이랑 콜레스테롤을 흡착해서 몸 밖으로 배출시켜요. 마치 진공청소기처럼 혈관 속 찌꺼기를 빨아들이는 겁니다. 또 미역은 혈액을 맑게 해주고 혈액 순환을 개선합니다. 요오드가 풍부해서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만들어주거든요. 그럼 혈관이 막히거나 터질 위험이 줄어들죠. 미역은 어떻게 먹으면 좋을까요? 국으로 끓여 먹어도 좋고 무침이나 샐러드로 먹어도 좋습니다. 매일 한 끼 식사에 미역 요리를 포함시키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간단하죠? 자, 여기까지 5가지 음식을 소개해 드렸는데 혹시 이거 말고 또 뭐가 있어요?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몇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고등어나 삼치 같은 등푸른 생선입니다. 이 생선들은 천연 오메가 3 지방산의 보물창고예요. 둘째는 블루베리나 아로니아 같은 베리류 과일이고 이 작고 맛있는 과일들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셋째는 시금치나 케일 같은 짙은 녹색 채소, 마늘, 그리고 아몬드예요. 시금치는 혈관 청소부 역할을 하는 식이섬유랑 비타민이 풍부하고 마늘은 피를 정화하고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효과가 탁월합니다. 아몬드는 혈관에 좋은 불포화 지방산을 공급해서 뇌세포에 풍부한 영양을 전달해요. 이런 음식들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매일 식사에 조금씩 추가하는 습관만 들이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제가 환자분들한테 늘 하는 말이 있거든요. 여러분의 매일 식사는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약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주의를 안 하면 그 식사가 우리 몸을 서서히 파괴하는 무서운 독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에게 너무 친숙하고 맛있는 음식이지만 자주 먹으면 뇌졸중 위험을 수직으로 올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첫째, 짠 음식입니다. 짠 음식은 우리 몸의 혈압을 확 올려요. 노년층 뇌출혈의 제일 큰 원인이거든요. 소금이 몸에 들어오면 수분을 끌어당겨서 혈액의 양을 늘려요. 그럼 좁은 혈관에 엄청난 압력이 가해지는 거죠. 마치 차가 꽉 막힌 좁은 골목길에 차들이 계속 밀려 들어오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어디선가 사고가 날 수밖에 없어요. 둘째, 기름에 튀긴 음식입니다. 치킨, 튀김 이런 거요. 그 안에 들어있는 해로운 트랜스 지방이랑 산패된 기름은 우리 혈관벽 안쪽을 끊임없이 손상시킵니다. 염증을 일으켜서 혈전이 형성될 최적의 조건을 만들거든요. 깨끗해야 할 혈관 내벽이 마치 녹슨 수도 파이프처럼 거칠어지는 거예요. 셋째, 소시지나 햄 같은 가공육이랑 술입니다. 이것들은 우리 몸속에서 끊임없는 염증 반응을 자극해요. 마치 작은 상처가 점점 커져서 큰 염증으로 번지는 것처럼요. 시간이 지나면서 혈관은 탄력을 잃고 딱딱하게 굳어지고 결국 구조 자체가 파괴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들을 절대로 입에도 대지 말라고 금지하는 건 아닙니다. 가끔은 드셔도 돼요. 하지만 한순간의 맛있는 즐거움과 남은 수십 년의 건강한 삶 사이에서 선택해야 한다면 여러분은 뭘 선택하시겠어요? 저는 그 누구도 매일 저녁 치킨 몇 점이나 소주 한 잔 때문에 남은 인생을 병상에 누워 고통스럽게 보내고 싶어 하지는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이제 그 위험한 음식 뒤에 숨어 있는 뇌졸중을 일으키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속 조용한 살인자들이에요. 이것들을 제대로 모르면 우리는 눈을 가리고 전쟁터에 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첫 번째 범인은 단연코 고혈압입니다. 사람들이 이걸 왜 조용한 살인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통증도 없고 뚜렷한 증상도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괜찮은데요? 이러시는 분들 많아요. 그런데 증상이 없는 그 순간에도 고혈압은 매일 매시간 조용히 우리 혈관벽을 얇고 약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마치 작은 균열이 하나 생기면 그게 점점 넓어지고 깊어져서 결국 벽 전체가 무너지는 것처럼요. 처음에는 아무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 지속적인 압력은 결국
혈관의 가장 약한 부분을 더 약하게 만들고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게 하거나 결국 터져버리게 만듭니다. 그 결과가 바로 뇌출혈, 즉 뇌졸중입니다. 아무 예고도 없이 준비할 기회도 주지 않고요. 두 번째 범인은 당뇨병이랑 높은 콜레스테롤 수치입니다. 이 둘은 우리 몸의 피를 맑은 강물에서 끈적한 기름진 흙탕물로 바꿔버려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출퇴근 시간에 차들이 막혀서 꼼짝도 못하는 도로요. 혈당이 높거나 나쁜 LDL 콜레스테롤이 증가하면 우리 혈액도 그렇게 됩니다. 점점 더 끈적거리고 탁해져서 혈관 속에서 흐름이 현저히 느려지는 거죠. 그럼 혈관벽에 찌꺼기가 하나둘씩 쌓이기 시작해요. 마치 도로 옆에 쓰레기가 쌓이듯이요. 그게 점점 많아지면 혈관이 좁아지고 결국에는 완전히 막혀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의 혈관도 이와 똑같습니다. 이렇게 좁아진 혈관벽에 붙어 있던 기름찌꺼기 덩어리, 혈전이 어느 날 갑자기 툭 떨어져 나와요. 그게 혈액을 타고 흘러다니다가 심장이나 뇌로 가는 더 좁은 혈관을 꽉 막아버리는 게 바로 심근경색과 뇌경색입니다. 세 번째 위험 요인은 담배, 술, 만성적인 스트레스, 그리고 비만입니다. 이 네 가지는 건강 파괴의 사총사예요. 담배는 혈관을 직접적으로 수축시키고 독성 물질로 혈관 내벽을 파괴합니다. 술이랑 스트레스는 혈압을 급격히 상승시키고 혈관에 염증을 유발하고요. 비만은 우리 심장이 수많은 혈관에 피를 보내기 위해 밤낮으로 과로하게 만드는 주범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위험 요인들보다 제가 의사로서 현장에서 느끼기에 가장 안타깝고 비극적인 실수가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바로 처방받은 혈압약을 임의로, 그것도 아주 위험하게 잘못 복용하는 겁니다. 요즘 혈압이 괜찮은 것 같은데 하시면서 슬그머니 복용을 중단하시거나, 반대로 혈압이 좀 높은 것 같은데 빨리 내려야겠다 하시면서 스스로 복용량을 2배로 늘리시는 거예요. 이거 정말 위험합니다. 실제 사례 하나 말씀드릴게요. 5년 전에 73살이셨던 이순덕 어르신이 계셨어요. 고혈압 약을 매일 아침마다 정말 꼬박꼬박 잘 드시던 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봄날이었어요. 어르신께서 자녀분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요즘 몸 상태가 너무 좋고 혈압 재보니까 정상이던데 이제 약 끊어도 되지 않을까? 자녀분들은 걱정이 되긴 했지만 매일 약 드시는 걸 귀찮아 하시는 어머니를 말릴 수가 없었대요. 그리고 일주일 정도 지났어요. 어느 날 아침에 어르신께서 화장실에 가시다가 갑자기 쓰러지신 겁니다.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더니 뇌출혈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약으로 간신히 안정되어 있던 혈압이 약을 갑자기 끊자 순식간에 치솟아 버린 겁니다. 마치 눌러놓았던 스프링을 갑자기 놓으면 튕겨 올라가는 것처럼요. 그 엄청난 압력을 가장 약한 뇌혈관이 견디지 못하고 결국 터져버린 겁니다. 그 후 어르신은 다시는 예전처럼 자녀분들과 웃으며 대화할 수 없었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위험합니다. 너무 걱정한 나머지 약이 부족할까봐 아침 저녁으로 2배 용량을 복용해서 빨리 혈압을 낮추려는 분도 계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혈압이 정상 수치보다 너무 낮아져서 심장이 뇌까지 혈액을 충분히 밀어 올리지 못하게 됩니다. 이건 심각한 어지럼증과 실신을 유발하고 많은 경우 뇌에 산소가 부족해지는 급성 뇌허혈, 즉 또 다른 형태의 치명적인 뇌졸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발 부탁드립니다. 현재 건강하시든 조금 아프시든 반드시 의사 처방에 따라 정해진 약을 정해진 시간에 복용하세요. 자신의 감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표준 혈압계로 정기적으로 혈압을 확인하세요. 이것이 내 몸의 상태를 알고 내 생명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약속입니다. 그런데 혹시 선생님, 그럼 고혈압만 위험한 건가요? 저혈압은 괜찮은 건가요? 이러시는 분 계세요. 아닙니다. 저혈압도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저혈압은 혈액이 뇌까지 올라갈 힘 자체가 부족하다는 의미예요. 마치 약한 수압으로는 높은 층까지 물이 잘 안 올라가는 것처럼요. 아파트 꼭대기층에 사시는 분들 중에 가끔 물이 약하게 나온다고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저혈압도 비슷한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항상 어지럽거나 쉽게 피곤하고 균형을 잃거나 심지어 실신할 수도 있어요.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우리 뇌는 만성적인 혈액 부족과 산소 부족 상태에 빠져서 기억력 감퇴, 인지 기능 저하, 만성 피로 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보셨죠? 혈압은 높든 낮든 모두 위험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의 첫 번째이자 가장 치명적인 희생자는 바로 우리의 뇌입니다. 그 소중한 뇌를 건강하게 보호할지 아니면 위험 속에 방치할지를 결정하는 사람은 다른 그 누구도 아닌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자, 그럼 이제 만약에 뇌졸중이 갑작스럽게 닥쳤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때 가장 중요한 건 당황하는 게 아니라 최대한 빨리 알아차리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는 생명을 되찾고 후유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의학계에서 골든타임 3시간이라고 부르는 아주 짧은 시간만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빨리 알아차리는 게 정말 중요해요. 전 세계 의사들이 정리한 가장 빠른 인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기계나 의료 장비 없이 누구나 할 수 있는 극히 간단한 검사 방법입니다. 여러분은 다음 4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균형 테스트입니다. 제자리에 서서 눈을 감고 한 발로 10초 동안 서보세요. 만약 균형을 잡지 못하고 자꾸 휘청거리거나 넘어진다면 그건 단순한 어지럼증이 아니라 뇌가 보내는 위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둘째, 시야 검사입니다. 한쪽 눈을 가리고 앞을 봐보세요. 그 다음 반대쪽 눈을 가려보세요. 만약 한쪽 눈에 시야가 갑자기 흐릿하거나 일부가 보이지 않거나 사물이 2개로 보인다면 그건 즉각적인 적신호입니다. 셋째, 두통 체크입니다. 갑자기 평생 처음 느껴보는 것 같은 극심한 두통이 몰려온다면, 특히 그게 망치로 머리를 맞은 것처럼 강렬하다면 그건 뇌혈관이 터지는 뇌출혈의 전조 증상일 수 있습니다. 절대 그냥 참지 마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 바로 시간입니다. 시간은 아무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위와 같은 증상 중 단 하나라도 발견하면 1분 1초도 망설이지 말고 즉시 119에 전화하십시오. 괜찮아지나 보자 이러면서 기다리거나 손을 따는 등의 민간 요법을 찾지 마십시오. 매 순간이 지날 때마다 수백만 개의 뇌세포가 죽어가고 여러분의 인생이 바뀝니다. 특히 많은 어르신들이 잠깐의 어지럼증이나 시야 흐림을 가볍게 여기고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곤 하십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일과성 뇌허혈 발작, 즉 진짜 뇌졸중이 닥치기 전에 뇌가 여러분에게 보내는 마지막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자, 그럼 이런 끔찍한 상황을 겪지 않기 위해 우리는 매일 뭘 해야 할까요? 헬스장에 갈 필요 없습니다. 힘든 등산을 할 필요도 없고요. 첫 번째는 걷기입니다. 매일 20분에서 30분 정도 집 주변이나 가까운 공원을 가볍게 걷는 것만으로도 심혈관 활동을 자극하고 혈액 순환을 개선하며 뇌졸중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간단하죠? 두 번째는 계단 오르기입니다. 엘리베이터 대신 하루 3층만 걸어 올라가도 심장과 다리 근육을 강화하고 혈액 순환을 촉진합니다. 무릎이 안 좋으신 분은 천천히 한 계단씩만 올라가셔도 충분해요. 세 번째는 아침 스트레칭입니다. 방법이 매우 쉽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침대에 앉아 양팔을 위로 쭉 뻗어 기지개를 켜세요. 그 다음 목을 천천히 좌우로 돌려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발목을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으로 각각 10번씩 돌려주세요. 이 간단한 스트레칭을 매일 아침 5분만 해도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하루 종일 몸이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간단한 이완 운동을 해보세요. 침대에 편안하게 누우셔서 양손을 배 위에 올려놓으세요. 그 다음 천천히 배로 숨을 쉬어보세요. 숨을 들이마실 때 배가 부풀어 오르고 내쉴 때 배가 들어가는 걸 느껴보세요. 이렇게 5분 정도만 하시면 자연스럽게 혈압이 낮아지고 몸 전체가 이완됩니다. 만성 스트레스랑 수면 장애, 불안정한 혈압을 개선하는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부터 이 3가지 걷기와 계단 오르기와 이완 운동을 여러분의 삶에 더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약 없이 내 몸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습관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 뭘 배웠죠? 아주 작은 실수처럼 보이는 것들이 우리 평생을 대가로 치르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건강한 삶을 살아드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 길로 가는 방법은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지금 당장 시작하는 겁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아주 작은 것들부터 시작한다면 여러분의 건강한 미래는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혹시 선생님, 그래서 제가 뭘 하면 되나요? 이러시는 분들을 위해 정리해 드릴게요. 매일 실천할 것 딱 4가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 혈관 건강에 좋은 음식을 가까이 하십시오. 양파, 토마토, 호두, 녹차, 미역 이런 것들이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반대로 짜고 기름진 음식, 술, 튀김은 되도록 멀리 하시고요. 둘, 몸을 가볍게 움직이십시오. 매일 20분씩 걷고 계단도 조금씩 오르고 아침에 일어나서 간단히 스트레칭 하세요. 격렬한 운동 필요 없습니다.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합니다. 셋, 처방받은 약은 꼭 의사 지시대로 드십시오. 임의로 끊거나 양을 늘리시면 정말 위험합니다. 혈압은 정기적으로 재시고요. 넷, 가족들과 더 많이 웃고 대화하십시오. 스트레스를 줄이고 뇌를 활발하게 유지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우울하게 혼자 계시지 마시고 사람들과 어울리세요. 저는 이 말들을 그냥 의사로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누군가의 아들이고 누군가의 아버지예요. 그리고 병원에서 환자분들이 그때 미리 알았더라면 하고 후회하시는 모습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오늘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뇌졸중에 걸린 후에야 그때 조금만 조심할 걸 하고 후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오늘 제가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고개를 끄덕이게 하거나 현재 삶의 방식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들었다면 부디 혼자만 간직하지 마십시오. 어쩌면 매일 식사를 함께하는 배우자, 멀리 사는 형제자매, 또는 아침마다 인사를 나누는 이웃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뇌졸중 위험과 함께 조용히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영상을 그분들과 공유해 주십시오. 때로는 보내기 버튼을 누르는 작은 행동 하나가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혹시 여러분이 진짜로 건강해지고 싶으시다면 아래 댓글란에 한 줄만 남겨주세요. 오늘부터 양파 매일 먹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요. 제가 확인하려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한테 약속하는 겁니다. 그 작은 약속 하나가 실제로 행동하게 만드는 힘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알림도 켜주십시오. 앞으로도 여러분 건강에 도움되는 정보 계속 가져올게요. 우리 시간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남은 삶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건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세요.